이사가지 없는 것이 찰싹 50대 박미숙이 25세 백화점 직원 김지은의 뺨을 때리는 순간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객과 직원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서로 이어졌고 김지은은 박미숙을 상해로 고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김지은은 박미숙을 한번 훑어보더니 영수증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이미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을까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미숙은 당황하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떨어오렸나 싶어 바닥도 살펴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받았던 게 확실한데 어디 갔을까요? 박미숙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객 정보로 조회 가능하지 않나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이 코너에서 샀거든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박미숙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김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앞선 고객과의 실랑이로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영수증 없으면 교환 안 됩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다 뜯어놨잖아요. 어떻게 교환해드려요?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자증이 묻어나왔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서야 흠집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박미숙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제 여기서 산 건데요. 카드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박미숙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우는 고개를 줬다군요. 표정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 고객분들은 왜 다 이러세요? 증빙 서류도 없이 무조건 교환해달라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미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고객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서비스예요? 박미숙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서비스요? 규정도 안 지키시면서 서비스 운하세요? 요즘 고객들은 정말 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리한 요구하시면서 서비스 타령이나 하고. 김지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김지훈의 편을 들더군요. 맞아요. 매일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이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박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김지훈이 더욱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찌찌차를 차며 잘못 것이 벌을 덮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합의를 위한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은 25년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3살 딸을 입양보내 이야기를, 김지은은 자신도 3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른 고객은 요즘 서비스업 직원들 태도가 왜 저러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어떤 고객은 저 아줌마도 너무 우긴다며 김지훈의 편을 들었습니다. 박미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딸을 입양 보냄 뒤로 줄곧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니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입양 보냄 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 딸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박미숙이 소리치며 김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고객 서비스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센터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지훈은 충격에 빠져 뺨을 옮겨쥐었습니다. 아니 왜 때려요? 미쳤어요? 김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벌을 덧는 애가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박미숙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순간 백화점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다른 직원들도 몰려들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동료 직원 이수진이 김지훈을 부축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보안 요원이 박미숙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백화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김지훈은 계속 울고 있었고 박미숙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객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로 가시죠. 매니저가 중재하려 했지만 김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꼭 고발할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김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변에서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젊은 직원이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한 고객이 박미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다른 고객이 김지훈의 편을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소동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미숙은 진우를 보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우야, 내가 잠시 실수를 했어. 괜찮을 거야.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요. 사람을 때리는 게 실수예요. 김지훈이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A년 용기부 툭고 발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우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일단 상황을 정리해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이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김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딩홀 예약 관련해서 말이에요. 진우가 카탈로그를 들고 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재혼한 지 5년째인 박미숙은 새 가정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라고 내가 먼저 나한테 모욕을 줬잖아. 박미숙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김지훈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양쪽의 말을 들어보려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봤는데 젊은 직원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줌마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우겼어요. 다른 고객이 반박했습니다. 각자 본 것이 달랐고 해석도 달랐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양쪽 다 경찰서로 가셔야겠네요. 상해 사건이니까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진은우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도 같이 오시죠? 도우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지은의 동료 이수진도 함께 나섰어요. 지은아, 내가 같이 갈게. 괜찮을 거야.
이수진이 김지은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김지은이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억울하겠지. 하지만 일단 경찰서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수진이 달랐습니다. 백화점 매니저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골치 아파하고 있었어요. 요즘 고객과 직원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매니저가 걱정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미숙은 후회 막급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우야, 내가 정말 실수했어. 그 직원이 너무 무례해서 순간 화가 났는데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 박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화도 잘 안 내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은우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김지은이 탄 차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고소할 거야?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규정대로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때리다네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조금 생각해보자. 이수진이 달랐습니다. 언니도 저 아줌마 편을 드는 거예요? 김지은이 서운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법적 다툼이 되면 너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이수진이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양쪽이 각각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숙은 경찰관 앞에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미숙이입니다. 박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는요 54세입니다. 직업은요 가정주부입니다. 경찰관이 차례대로 신상 정보를 기록했어요. 주소는 어떻게 되시고요? 경찰관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김지은도 역조사실에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은입니다. 나이는요 25세입니다. 직업은요 백화점 직원이에요. 김지은이 또 박도박 대답했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김지은이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규정대로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때리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김지은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박미숙이 조사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직원이 고객인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해서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박미숙이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경찰관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지금 경찰서에 와 계세요.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최영수가 놀라면 물었습니다. 남편 최영수와 그의 아들 진우는 박미숙을 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오늘은 진우의 결혼 준비를 위해 백화점에 나왔어요. 명품 그릴 세트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흠집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백화점 직원을 때리셨대요. 지금 상해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기다리고 있어. 최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최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최영수가 급히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최영수가 박미숙이를 보자 맞아 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순간 실수를 했어요. 박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아버지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내가 남을 때릴 정도로 화를 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영수가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글을 교환하러 갔는데 직원이 너무 무례하게 되었어요.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고객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쪽에서도 지원군이 도착했어요. 양어머니 김순자가 급히 달려온 거죠. 지은아, 우리 딸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김순자가 김지은을 살펴봤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억울해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25년 전에 3살 된 김지은을 입양한 양어머니였어요. 지은이를 친달처럼 키웠고 누구보다 아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규정대로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때리시더라고요. 김지은이 억울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김순자가 분개했습니다. 경찰관이 양쪽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자,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중재했습니다. 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최영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수했습니다. 최영수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걸렸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처음엔 저한테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고 하시더니요. 김지은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김순자가 분노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시련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박미숙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시련이요?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시련으로 끝나는 거예요. 김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순자가 딸을 말렸어요. 지은아, 그래도 사과하시잖아. 너무 강하게 나가지만 김순자가 타이를 듣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도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어요.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김지은이 억울했습니다. 최영수도 나섰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안타까워했어요. 누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셨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가 간청했습니다. 누나, 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김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도 딸의 편을 들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합의가 안 되시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해 고발이 들어가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김지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은아 정말 그럴 거야?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김지은이 양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가 끝까지 지지할게. 김순자가 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박미숙은 잘 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숙이 남편에게 속삭했습니다. 최영수도 당황했어요. 법정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영수가 걱정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마무리했습니다. 양쪽 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환을 받아야겠다 싶어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금방 다녀올게. 글을 교환만 하고 올 테니까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박미숙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웨딩샷 구경하면서 기다릴게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미숙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김지은과 김순자도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수가 말했어요. 여보,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최영수가 현실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김순자와 김지은도 집으로 돌아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정말 고발할 거야? 김순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김순자가 딸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어요. 법정 다툼이 되면 지은이도 힘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합의를 위한 첫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박미숙은 남편 최영수와 함께 약속 장소인 경찰서 민원실에 나왔습니다. 김지은은 양어머니 김순자와 함께 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미숙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때린 건데 무슨 소용이에요? 김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도 딸의 편에서 말했어요. 25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딸이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김순자가 서운해했습니다. 진심 걸렸으니까 진심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은이 비오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줌마 같은 분들은 다 그래요. 평소엔 설치다가 문제 생기면 고개 숙이고 김지은이 독서를 펴보았습니다. 하시응수가 나섰어요. 아가씨, 저희 아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모진맞음은 하지 말아주세요. 최영수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모진맞음?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김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고 하셨잖아요. 김지은이 그때 일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순자가 딸을 말렸어요. 지은아,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잖아. 조금은 들어보자.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억울해요. 김지은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상대방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 같은데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미숙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어디 가니?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은이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어요. 김순자가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김순자가 사과했습니다. 많이 해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이해합니다.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5년 전에 3살 된 김지은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았거든요. 지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것도 걱정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수가 말했어요. 여보, 쉽지 않을 것 같아.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 볼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박미숙이 다짐했습니다. 지은이도 걱정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해결할게. 박미숙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김지은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김지은과 김순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는 평소보다 붐비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있던 중년 남성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분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지훈아,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저처럼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맞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은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사과하시는데 조금은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요. 더 시간이 필요해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마음대로 해. 김순자가 딸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법정 다툼이 되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미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25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입양 보내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3살이었던 지은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김지은이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김지은이 마지막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박미숙이 고마워했습니다. 5분만 시간 주세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김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은아, 아니, 지은씨. 저도 사실 당신처럼 상처받은 적이 많았어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신상털이에요? 김지은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저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처럼 예쁜 딸이 말이에요. 박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지은이 무관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박미숙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은 하게 되었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미숙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그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은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25년간 하루도 그 아이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잘 크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박미숙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찾고 싶어도 입양 기간에서 비공기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박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딸은 몇 살에 보내셨어요? 김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살이었어요. 말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3살 때 입양됐어요.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숙이 놀라며 김지은을 바라봤어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항상 버려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지은이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김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면 더욱 화가 났어요. 임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버린 부모도 이런 시기였을까 싶어서 더 반발하게 되었어요. 김지은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당신한테 더 상처를 준 거였구나. 박미숙이 미안했습니다. 박미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남성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제 분명히 여기서 샀다고요.
남성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영수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사실 규정대로만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좀 심했죠. 김지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때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김지은이 여전히 섭섭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박미숙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혹시 그 딸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김지은이 궁금해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박미숙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친부모를 찾고 싶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김지은이 공감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화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박미숙이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커피값 낼게요. 사과의 의미로요.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김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제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입양될 때 뭔가 가지고 간 게 있나요? 박미숙이 궁금했습니다. 네, 작은 곰돌이 인형이랑 아기 때 입었던 옷 한 벌여.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 곰돌이 인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박미숙이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연한 갈색의 빨간 리본을 맨 작은 곰돌이였어요. 한 손에는 하트를 들고 있고요. 김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묘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 옷을 볼 수 있을까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김지은이 의아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그 옷이에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김지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연한 분홍색 뜨개질 옷이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고 소매 부분에 하얀 레이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는 작은 진주 단추가 3개 달려 있었고 밑단에는 섬세한 스카럽 장식이 있었어요. 박미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거예요. 박미숙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떠서 만든 옷이거든요.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진주 단추는 제가 직접 골라서 달았어요. 당시에 비싸서 고민하다가 샀던 기억이 나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김지은이 당황했습니다. 25년 전에 제 딸에게 입혔던 마지막 옷이에요. 박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김지은이 부정했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박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이요. 왜요?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어난 병원 기억하세요? 박미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김지은이 답했습니다. 박미숙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지은아, 혹시 당신이 제 딸인 건 아닐까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지은이 경악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김지은이었어요. 생일도 같고 병원도 같고 옷도 같고요.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은 저런 일이 자주 있나 보다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영수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나도 저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박미숙의 순서가 되었어요.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당신을 입양 보내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박미숙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같은 옷을 입은 아기의 모습이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옷의 진주 단추를 만지고 있는 모습까지 생생했습니다. 김지은이 사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김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찾았어. 박미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요. 김지은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박미숙이 김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이럴 수 없어요. 김지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지은은 충격에 빠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라고요? 정말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너를 25년 만에 찾았어. 박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연히 일칠 수도 있어요. 김지은이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공돌이 인형 말이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연한 갈색 전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작은 하트는 분홍색 펠트로 만들었어. 박미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지은은 더욱 놀랐어요. 그 묘사가 정확했거든요. DNA 검사를 받아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엄마일까요? 김지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도 믿기지 않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 박미숙이 강력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도 너를 찾았어. 성인이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박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너무 충격이 커서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도 정리가 필요해. 박미숙이 이해한다며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라면 왜 이제어야 만났을까요? 김지은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25년간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서 양부모님께 말씀드려 봐야겠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김지은은 양부모인 김순자, 김철수와 함께 왔습니다. 박미숙은 남편 최영수 의부사들 진호와 함께 왔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모녀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김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있잖아. 김철수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내 아버지 김지은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만약 정말 친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김순자가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당연히 아빠. 엄마는 계속 제 부모님이세요. 김지은이 양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박미숙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 딸일까요? 박미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누나가 생기는 건가요? 진호가 설레하면 물었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모두 들어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구민 9% 일치합니다. 확실한 모녀 관계입니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엄마였구나. 김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박미숙이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김순자가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김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지은아도 감격했어요. 정말 누나가 생겼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누나. 지은아가 김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최영수도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요. 정말 기뻐요.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어요? 김지은이 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 입영 기간에서 알려주지 않았거든.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김지은이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야. 25년간 하루도 너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박미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2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요. 직원의 표정이 이미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앞선 고객과의 실랑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구입한 그릴 세트인데 집에 가서 보니 흠집이 있어서 교환하러 왔어요. 박미숙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키운 딸인데 이제 친엄마를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김지은이 양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도 만났으니 관계가 복잡해지겠네요. 김순자가 걱정했습니다. 박미숙이 김순자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25년 동안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가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김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김지은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겠죠. 급할 것 없어요. 최영수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요. 김철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죠?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가족 간의 문제가 되었으니 잘 풀릴 거예요.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으니 어떻게 지낼지 정해야겠네요.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때렸다며 김지은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를 때리셨고요. 김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때렸잖아. 엄마가 잘못했어. 박미숙이 사과했습니다. 25년간 엄마를 원망했는데 그 엄마를 제가 고발하려고 했네요. 김지은이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박미숙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지은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박미숙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메워요? 김지은이 걱정했습니다. 천천히 메워가면 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박미숙이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김순자가 제안했어요. 일단 어떻게 호칭할지부터 정하면 어떨까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고 친엄마는 엄마로 부르고 싶어요. 김지은이 결정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거든. 박미숙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수가 흐무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엄마도 생겼구나. 정말 좋아. 김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요? 지연가 궁금해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하면 어떨까? 최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김순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김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김지은이 걱정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 다들 이해할 거야.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믿을까요? 김지은이 의심했습니다. 믿는 안 믿는 상관없어.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박미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연가의 결혼식은 언제예요? 김지은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누나도 참석하시겠죠? 지연가 기대하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김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들러리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가 부탁했습니다. 정말요. 기꺼이 해드릴게요. 김지은이 기뻐했습니다. 김순자가 박미숙에게 말했어요. 이제 지은이를 부탁드려요. 25년 동안 제가 키웠지만 이제 친엄마를 만났으니까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함께 키워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박미숙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은이를 지켜주면 되겠네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동료들에게도 얘기해야겠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일이 정말 있다니 말이야. 박미숙이 웃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께도 더 친절하게 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은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고객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말이야. 박미숙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색해요. 25년을 따로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김지은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우리는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박미숙이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했다는 게 믿어져요. 김지은이 감동했습니다. 매일 그랬어. 내가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박미숙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도 친부모님이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실까 하고요. 김지은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궁금증이 풀렸네요. 김지은이 안도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가장 아픈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박미숙이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김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최영수가 모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만나서 25년의 빈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기로 했어요. 가족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연한 사건으로 만났지만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음을 모두가 확신했어요.